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업은 지금 이제 그 6주차 수업이죠. 10월 원래 7일에 수업해야 할 내용인데, 이거를 온라인 수업으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수업은 저희가 2주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까지 그렇게 들으면 되는 수업인데,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10월 그 13일까지는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들으셔야 10월 14일에 수업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뭐 제가 드리는 시간은 2주입니다만, 그래도 한 주 만에 그렇게 좀 수업을 원래대로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을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0월 14일 있죠? 그때는 이제 발표를 3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죠. 그 3개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좀 이렇게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14일에 좀 진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 14일에 할 수업을.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는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진도를 우리가 좀그 오프라인 하는 것보다 약간 더 빠르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침사 한번 보시면 이나 그 이가 저기 지금 40페이지 할 차례죠. 40페이지에 한글 맞추고 27항 부침 3번 거기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거기 봐주시고 자 이가 여기 지금 저 한자 2개가 있네요. 앞에 있는 이는 이빨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는 요 이자 읽으실 수 있어요? 요 이의 뜻을 가진 요 한자 요게 슬자입니다. 슬. 이 슬자예요. 그러니까 요 이는 뭐냐면 그 옛날에 좀 우리가 지저분한 시대를 그 위생적으로 좀 부족한 시대를 살았을 때 그때 이렇게 그 사람 몸에 기어다니면서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제 벌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이제 뽁뽁이 막 터트리듯이 그거 잡아가지고 톡톡 터트리는 좀 그런 재미는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제 그런 기생하는 그런 벌레 걔가 이제 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가 2개가 있는데 뭐 그 이를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져도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전혀 볼 수 없는 저도 본 적 없고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런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 또 니로 적는다라는 그러니까 이빨이나 아니면 그 벌레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 뭘로 적는다? 니로 적는다. 이로 적지 않고 니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보시면 예를 보시겠습니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젖니, 톱니, 여기까지는 다 니로 소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빨을 가리키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틀리, 요거는 리로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빨이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어준다. 이로 적어주지 않고 니로 적어준다라는 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랑니, 머리니, 얘들은 이제 벌레 이예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저, 그, 저기, 새끼 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요 가랑니가, 그러니까 가랑이에서 사는 이가 아니에요. 그 이가 아니고, 새끼 이를 가리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가랑니, 아니면 머리니, 이거는 머리에서 사는 이 맞네요. 그래서, 그 머리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가랑니, 머리니, 그렇게 니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랑니, 머리니만, 요것만 이제 벌레 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빨을 가리키는 용례들입니다. 자, 해보시면 이의 경우에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의 치나 앞에 저기 한자는 치자예요. 치과 할 때 그 이빨 치. 그러니까 이 치자죠. 이 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 슬자라고 얘기했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 치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간이, 덧이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안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로 적고 그 다음에 니로 니은이 첨가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의 주격조사 송곳이나 앞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돼요. 그래서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송곳니, 앞니 이런 식으로 니로 적어줘야 그게 이빨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 송곳이 앞이 이런 식으로 이로 적어주면은 그게 송곳의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앞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그런 형태로 인식이 돼가지고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벌어진 부분을 이르는 우리 사타구니 쪽
가리키는 가랑이, 예, 그런 가랑이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가랑니로 적기로 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처럼 그렇게 적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그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 마신 것을 오피하시오. 자, 실증. 요거 지금 저기 합성어나 접두 파생어에 예, 거기 저 이루어진 말, 그 각각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내용이 27항의 내용이었어요. 실증, 예, 실증이 아니라 실증. 그래서 그 싫어하는 그런 증세이기 때문에 예, 그 싫은 그러니까 싫어하는 증세,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실자가 그 앞에 싫다라는 것을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합성어니까. 예, 그래서 실증 앞에 것, 예, 그 원형 밝혀준 앞에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빗나가다, 빗나가다. 요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접두 파생어네요. 빛이라는 게 이제 벗어났다라는 예,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접두사거든요. 그런데 요거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원형이 빛, 시옷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그냥 받침이. 예, 그렇기 때문에 빗나가다 라고 적어준 앞에 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새파랗다, 새파랗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 칠판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요거는 파랗다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양성모음이니까 셋이 붙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파랗다라는 것은 파가 예, 그거니까 거센 소리니까 요거는 사이시옷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파랗다라는 식으로 써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1번 보시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데 예, 이렇게 바뀐 형태는 또 바뀐 형태로 관용적으로 그렇게 적는다. 관용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고래 예전부터 해왔던 식으로 예, 그렇게 인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적어준다라는 예, 그런 붙임 1번의 규정에 따라서 예, 그래서 할아버지로 그렇게 뒤에 걸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2번 업신여기다와 업신여기다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본대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굳이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없다라는 것에서 왔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없이 여기다가 아니라 업신여기다 요 니은이 더 붙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없다에서 왔다는 거 불분명하다. 왜 없이 여기다라고 하지 없다에서 왔으면 여기다로 하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원형에서 벗어난 것이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원형 밝히지 않고 예, 그냥 그 소리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업신여기다. 뒤에 게 맞아요. 네, 붙임 3번 보시겠습니다. RA와 RN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빨 예,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RN니 니로 소리가 나니까 예, 니나 리로 소리 났을 때는 그렇게 니로 적어준다는 그런 붙임 3번의 규정에 따라서 RN니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에 한글 맞춤법 28항 보시겠습니다. 받침 리을 소리 탈락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28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 요거는 이제 합성이나 파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이나 파생 끝소리가 그러니까 리을 받침인 곳에 뒤에 합성이나 파생이 될 때 리을 소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예, 떨어진 대로 적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예를 보시면 다다리 이런 식으로 달 플러스 2죠. 그래서 달달리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맞겠습니다만 다다리라고 그렇게 그 리을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떨어진 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딸님인데 따님으로 예, 그 다음에 말되인데 마되로 이게 마되라는 것은 이제 그 말과 되 그러니까 이게 홀스하고 예, 달리는 말하고 그다음에 되를 합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 한 말, 한 대박 아시죠? 우리 그 네모난 상자, 그거 저 나무로 된 상자 이렇게 하나 풀면은 예, 그게 이제 한 되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분량을 그러니까 양을 재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거 10개 모이면 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쌀 한 말 주세요. 이런 식의 그래서 말과 되를 얘기하는 말인데 수량을 그걸 양을 재는 예, 무게를 재는 예, 그런 부피와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되라는 식으로 말 플러스 되인데 그 마되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리를 떨어질 땐 그렇게 리를 떨어지는 식으로 적습니다. 마소 이거는 이제 홀스와 예, 그 소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우리 가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소인데 리를 떨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불러서 마소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부른 대로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무자위, 이거는 이제 물자위, 물에서 헤엄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 플러스 자위인데 리를 떨어져 가지고 무자위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 리를 떨어지는 식으로 적습니다. 바느질, 바늘질인데 바느질, 불납인데 부납이, 불삽인데 부삽, 불손인데 부손, 솔나무인데 소나무, 쌀전인데 싸전, 열다지인데 여다지, 울짓다인데 우짓다, 활살인데 화살. 이런 식으로 다 리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리을은 대체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그 앞에 이제 하여간 저 리을 떨어지는 현상. 요거는 이제 합성이나 파생이 됐을 때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앞에 이제 리을 탈락을 배웠었죠. 네, 그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활용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거는 이제 한글 맞춤법 18항에 있었죠. 그 18항의 1번에 나오는 리을 탈락. 그거는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앞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합성에서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활용할 때는 니은, 비읍, 시옷, 의오, 을 앞에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 두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리을이 참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군요. 자, 리을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나나리, 문온, 문온은 이제 물을 들인 논이죠. 그 모내기 여기서는 이제 원래 겨울에 깡 말랐던 논에다 이제 물을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간 논, 그게 문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물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온, 그렇게 부르고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수리, 이것도 저 물수리, 이게 저기 뭐 옛날에 여러분들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되게 한류 붐을 일으켰던, 뭐 거의 한 20년 전에, 대단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근데 그 드라마가 이제 그 무술이라고, 그렇게 궁중에서 이렇게 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무술이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무술이란 말이 좀 유명해졌었는데, 하여간 요거는 이제 궁중에서 도와주는 그 무술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수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사는 독수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물수리, 그게 이제 리를 탈락해가지고 무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밀다지가 미다지, 불넘기가 부넘기, 아들님이 아드님, 줄락시가 주낙, 찰돌이 차돌, 그 다음에 찰조가 차조, 찰지다가 차지다, 하늘님이 하느님, 이런 것 따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탈락할 때는 탈락된 대로 적는다라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뒤에 걸로 다 적어줘야겠습니다.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그렇게 리을 떨어진다. 그렇게 합성 파생어일 때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자 풀이 디귿, 지읒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리을이 떨어진 대로 적어요. 그래서 한자어 있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요게 리을이 불이 불 있죠. 안일 불, 고자가, 고 한자가 디귿, 지읒 앞에서 그렇게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디귿, 지읒 앞에서는 부로 적어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은 부단 이렇게 디귿 앞이네요. 디귿 앞이니까 리을 떨어지고 있고, 불안, 우리가 불안하다 얘기할 때는 그 불로 이렇게 적어주죠. 리을 적어줍니다만, 이렇게 부단, 부당, 부동, 부득이, 부등, 이런 식으로 디귿 앞에선 리을이 떨어져 가지고 부로 적어주고요. 부적, 부정, 부조리, 부주의, 이렇게 할 때는 또 그 지읒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부로 적어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서 참고 보시면요,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 원래 이거는 이제 차지다만 맞게 했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28항 우리 저기 해설에 찰지다, 차지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차지다만 맞게 했습니다만, 요게 저 차지다만 표준을 했지만 2016년도에 제가 2011년부터 스물스물 막 몇 개씩 한글 맞춤법 예전에 아니었던 거 맞게끔 막 이렇게 추가하고 막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찰지다도 표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소식을 아내한테 전했는데, 아내가 저를 이제 착착 때리면서 찰지다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표현 틀렸다고 얘기를, 차지다가 맞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2016년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찰지다도 맞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차지다하고 찰지다가 얼마나 다른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건 그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찰지다도 그렇게 이제 표준어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길다라타와 기다라타가 있는데 요거 두 개 중에 이제 기다라타만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요거 디귿 시옷 지읒 그 비읍 앞에서 예, 그렇게 그 리을이 떨어지는데 다라타 예, 다는 이제 디귿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다라타의 그 리을이 떨어져 가지고 길다라타의 리을이 떨어져서 기다라타로 쓰는 뒤에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알다시피 있죠? 알다시피는 아다시피로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요거 앞에 거는 그 파생이죠, 파생. 길다의 다라타라는 그런 이제 전미사가 붙은 예, 그런 이제 파생이 돼서 요거는 그 디귿, 시옷, 지읒, 비읍 앞에서 예, 그렇게 그 리을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저 참고 보시면 이게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활용이네요, 활용. 예, 활용은 이제 니은, 비읍, 시옷, 예, 그다음에 의오, 을 앞에서 그렇게 떨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귿 앞에서 활용은 디귿 앞에서 떨어진다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니은, 비읍, 시옷, 예, 의오, 을 앞에서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 알다시피로 그 저기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시피는 이제 어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저 활용의 한글 맞춤법 18항에 그 어미 앞에서 떨어지는 그 리을 탈락의 그런 규정에 그 적용을 받는 것인데 예, 그 저 리을 탈락은 니은 비읍 시옷 앞에서 의오 을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 앞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겁니다. 합성입니다. 합성이나 파생. 예, 그래서 저 리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가 맞는 거예요. 그 앞에 것. 다음에 한글맞춤법 29항 보시겠습니다.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그렇게 그 표기가 되는 경우 그렇게 디귿으로 적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29항 보시면은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예, 여기에 따라서 그 예를 보시면 이제 반질꼬리, 예, 여기 이제 바느질꼬리가 예, 그 바느질꼬리가 그 바늘이나 뭐 아니면 저기 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저희 실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가위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통, 예, 그거를 이제 반질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질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느질고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간 그게 이제 반질고리가 바느질이 반질이 되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질꼬리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반질꼬리로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 날 때는 디귿으로만 적어준다. 예, 그래서 반질꼬리 틀려요. 반질꼬리 그렇게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흘날이 사흔날, 삼질날이 삼진날, 설달이 섣달, 술가락이 숟가락, 예, 그 다음에 이틀날이 이튿날, 예, 그 다음에 잘주름이 잣주름, 풀소가 풋소, 설부르다가 섣부르다, 잘다듬다가 잣다듬다, 그 다음에 잘다라타가 잣다라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숟가락이 술가락이죠. 그 원래 술가락인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 영화를 그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그런 저 이병헌이 주연을 나왔던 젊었을 때 시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 영화일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아예 존재를 모르신 영화일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대학교에서 커플을 나타내는 그 커플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이제 그 이병헌은 이제 국문과고 그 다음에 그 거기 상대 역 배우는 저 미술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그뭐 산에 등산을 갔다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이 이제 놓여져 있으니까 야, 왜 숟가락은 디귿으로 적고 젓가락은 시옷으로 적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미대생 여대생이 이제 이병헌한테 물어봤어요. 국문과니까. 너 국문과니까 이거 알겠다. 왜 숟가락은 디귿으로 적고 젓가락은 시옷으로 적는 거야?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저 이병헌이 대답하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야, 숟가락을 이렇게 뜨잖아. 이게 이렇게 뜨니까 수저로 이렇게 뜨니까 이거 디귿 받침이고 젓가락을 이렇게 짚잖아 이거 손으로 짚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시옷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되게 하여간 재기 넘치는 대답이긴 합니다만 그 저 미대생 표정은 야 너 국문과 맞냐? 예, 너 되게 무식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게 숟가락이 왜 디귿인 것은 여기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리을이 디귿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호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간 호전 현상입니다. 현상. 예. 그래서 리을이 디귿이 되는 그 현상이 호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젓가락은 저 플러스 가락이거든요. 저 플러스 가락. 예. 그런데 그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소리가 날 때는 앞에 사이시옷이 붙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시옷인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이 디귿이고 젓가락이 시옷인 이유는 디귿은 리을이 디귿이 되는 호전 현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젓가락이 되는 이유는 요거는 사이시옷이 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어쨌든 그런데 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뀔까요? 왜 리을이 그렇게 디귿으로 굳이 바뀌어야 되는가? 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요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말은 음절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음절 단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은 딱딱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예, 좀 독일어도 약간 딱딱 떨어지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딱딱 그 뭐 일본어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음절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말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거를 되게 좀 잘 알아듣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은 한국말이 그렇게 음절식으로 음절을 중요시 여기는 영어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말을 좀 알아듣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예,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저 음절을 우리는 음절 경계 그 한 글자와 한 글자 요거를 되게 그 구분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예, 그런 이제 언어인데 예, 근데 이제 그 리을이 그러면 이제 받침으로 딱 그걸로 끝나면 자음 받침으로 끝나면 딱딱 떨어지는 게 이제 괜찮은데 예, 요게 저 리을 같은 경우에는 자음성이 제일 약한 자음이에요. 그래서 자음 소리 중에 그 여러 가지 자음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얘네들 이런 애들 중에 리을이 가장 좀 자음성이 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음절을 중요시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리을을 자음성이 강한 디귿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그 속이 시원하고 예, 한국말을 할 때 그렇게 뭔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리을 받침을 가지면은 조금 자음성이 약하기 때문에 리을이 그래서 음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리을이 디귿으로 그렇게 예, 소리 난다고 하고 날 때는 그렇게 디귿으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이틀날이 이튿날이 되는 경우 그렇게 디귿으로 예, 그렇게 적어줘야겠습니다. 이틀날 틀려요. 이튿날, 사흔날 그렇게 디귿으로 다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추고 30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사이시옷 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보면 사이시옷이 그러니까 그 현상이 있는데 사이시옷에서 여러 가지 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일단은 사이시옷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면 앞에 말이 그 뒤에 말이 된 소리가 될 때, 된 소리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니은이 덧붙을 때 그때 사이시옷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옷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어떤 데 나타나는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첫째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저기 그 뒤에 된 소리가 날 때, 그 다음에 니은이 덧붙을 때, 니은이 덧붙을 때 이렇게 사이시옷 난다, 소리가 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고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일 때만 합성어일 때만 그렇게 그 사이시옷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 고유어가 그럼 합성어가 이제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게 합성어잖아요. 그 어근 중에 고유어가 꼭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유가 꼭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5가지 조건 잘 기억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에 거 된 소리 나야 된다. 니은이 덧붙을 때 아니면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옷 붙을 수가 있고 합성어일 때 사이시옷 붙는데 요 합성어라도 그 두 개의 이제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둘 다 한자 오면 안 된다. 예,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 꼭 있어야 된다. 둘 다 고유어도 괜찮고, 예, 하나만 고유어이어도 괜찮은데, 둘 다 한자면 안 된다는 요 5가지 사실 먼저 알고, 예, 요 내용 들어가시면 아마, 예,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1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합성어, 예, 순 우리말로 된, 그러니까 고유어와 고유어, 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이렇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사이시옷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것. 예, 괄호 1번은 뒷말의 첫 소리 된 소리. 그 다음에 2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괄호 2번은 뒤은 소리가 덧나는 것. 3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그렇게 써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를 보시면 고래째,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내가, 대까지 이런 식으로 고래째로 소리가 나는군요. 그 다음 귀밥으로 소리가 나고 나루 빼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뒤에 된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이시옷으로서 그렇게 뒤에 된 소리가 난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래째, 고래와 재 둘 다 그거예요. 저기 그 고유어예요. 고래와 재 둘 다 고유어고 뒤가 고래째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와 밥, 둘 다 이제 고유어거든요. 고유어인데, 하여간 그 귀에서 나는 귀지, 그거 귀밥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된 소리를 내니까 사이시옷 붙여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에 그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그냥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럴 때 사이시옷,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라는 그런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겁니다. 매나물, 매 플러스 나물. 요게 그 발음이 맨나물 이렇게 나잖아요. 맨나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고 있어요. 원래 매는 이제 산을 가리키는 고유어고요. 나물은 이제 우리 그 나물을 먹는 콩나물 같은 그런 나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매나물, 매 플러스 나물인데 발음할 때 맨나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니, 아래와 니가 이가 합쳐진 건데 요거는 아래와 뒤에 우리 아랫니 배웠죠? 이빨이 니나 리로 소리 날 때는 니로 적는다. 그래서 아랫니로 적어주는데, 그래서 아래와 니가 합쳐진 것인데, 요거 발음이 아랫니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 플러스 마당, 요도 뒷마당 이런 식으로 그렇게 뒷으로 그래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줘서 뒷마당 그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말,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도리깻열, 뒷윷, 도렛일, 뒷일, 뒷입맛, 백엔잎 이런 식으로. 자, 도리깻열, 이게 도리깨 플러스 열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발음할 때 어떻게 되나요? 도리깻열, 도리깻열. 깬에 니은 들어가고요. 열에 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니은이 덧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니은만 덧붙을 때 사이시옷 붙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니은 덧붙을 때도 또 사이시옷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깻열, 뒷윷, 뒤도 뒤 플러스 윷인데 뒷윷 이런 식으로 앞에 니은, 뒤에 니은 둘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니은이 덧붙을 때도 역시 사이시옷 그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도렛일, 뒷일, 뒷잎맛, 백엔잎, 윷잎, 깻잎, 나뭇잎, 댄잎 이런 식으로 다 니은 덧붙여줘요. 자, 깻잎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자, 중국 사람들 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 번데기나 순대나 이런 거 좀 사람들이 못 먹는 거, 그 서양 사람들이 못 먹는 거 그런 거 다 잘 먹어요. 저 잘 먹는데 가장 못 먹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뜻밖의 깻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깻잎이 우리가 이제 거기 상차이라고 부르는 고수 있죠, 중국에. 그래서 고수를 좀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좀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요 깻잎도 중국 사람들이 그 깻잎을 먹으면 우리는 좀 향기로운 그런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기나 이런 거 깻잎에 싸 먹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뜻밖의 못 먹는 게 깻잎이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깻잎도 깻잎, 깨 플러스 잎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이제 그 고향 그 시골에 귀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깨를 심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깨가 그렇게 뭐 그냥 사면 되는데 그 깨 이렇게 작은 거 그거 하려고 하셨나, 왜 이걸 심으셨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깻잎 때문에 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깻잎 때문에, 깨 잎이에요. 그러니까 깻잎이. 그래서 그 깻잎 때문에 그걸 이제 심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깻잎, 깨 플러스 잎인데 깻잎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보면 이번엔 2번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그러니까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합쳐진 건 안 돼요.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 뭐냐면 한자어나 고유어로 이루어진 것, 두 개의 구성성분 중에 합성어의 두 개의 구성성분, 두 개의 어근 중에 하나는 고유어로 돼 있는 그런 것만 사이시옷 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만 고유어로 돼 있는 그런 것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구성성 구 중에 하나만 고유어인 것. 자, 예를 보시면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이것도 2번은 니은이 덧나는 것, 3번이 니은이 덧나는 것.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겠군요.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귓병 이런 식으로 귀 플러스 병. 병이 뜻밖의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귀병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뒤에 된 소리가 난다는 표시로서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빵 이것도 머리는 고유어인데 방이 한자어예요. 룸이 이거 한자어입니다. 방. 그래서 그게 머리빵으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병 그 병이 이제 그 한자어고요. 보뚝 보가 한자어입니다. 뚝이 고유어고요. 그래서 보뚝 이런 식으로 소리 나니까 보뚝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붙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밥, 사자 어흥 사자 있죠? 그거 한자어예요. 밥은 이제 고유어고 그래서 사자밥이라고 그렇게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저승사자고 할 때 사자가 저기 하여간 그때 어흥사자나 저승사자나 다 사자가 다 한자어인데 요 사자밥은 이제 사자가 먹는 동물 사자가 먹는 밥이 아니라 저승사자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갈 때 예전에 혹시 뭐 요즘도 이제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절기 때 집 앞에다가 밥을 차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신문지 위에나 이렇게 밥을 이렇게 차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승사자가 그 집을 찾아오면 이제 그 집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다른 데로 가라. 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밥을 차려놓는 그 밥이 사자밥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자밥으로 어쨌든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요즘 이제 그런 풍습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서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자밥으로 그렇게 쓰는 발음을 되니까 하여간 된 소리로 발음되니까 사자는 이제 한자어고 밥은 고유어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시오 부저여서 사자밥으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방 자릿세 세 가지 한자어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찻잔 찻종 이런 애들이 문제인데 그 아래 이제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잔이나 종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 만약에 한자어라면 사이시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는 사이시오 붙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찻잔, 찻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잔이나 종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차가 고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서양에서 외국에서도 차라고 뭐 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또 중국에서는 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차가 과연 고유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차가 순 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요거는 차 다자예요. 차 다자. 그래서 요 한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게 다자예요. 차 다. 그래서 다가 요거의 발음이에요. 발음이고 그래서 다도라고 그러죠. 다도. 그래서 다방 요거 차를 파는 방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다도 차를 마실 때 예의 이런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앞에 차라는 게 하여간 어쨌든 요 차라는 이제 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다가 이제 한자어인 거죠. 한자어인 거고 요 차는 우리도 옛날부터 차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차를 고유화되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찻잔 찻종 할 때 사이시오 붙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찻잔 찻잔 찻종에서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 있겠으나 예로부터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다의 색임이 차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고유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록 중국도 차라고 부릅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걸 차라고 불렀기 때문에 차는 고유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다는 한자어고 차는 고유어다. 그렇기 때문에 찻잔 찻종 할 때 사이시오 붙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니은이 덧나는 것. 개 플러스 날. 개가 한자어고 날이 고유어예요. 그런데 갯날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으니까 사시오 붙여주고 있고요. 제삿날 요거 제사도 한자어고 날이 고유어니까 제삿날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후가 한자어 날이 고유어서 사이시오 그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을 훗날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퇴마루 양친물. 양치가 이제 한자어고 물이 고유어인데 그래서 양친물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으니까 퇴마루 퇴가 한자어예요. 마루는 고유어고. 그 다음에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외 플러스 1. 그래서 집안일 외에 일 요거를 가웬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외 요게 한자어예요. 한자어고 그 다음에 일이 고유어고 그런데 발음은 가웬일 가웬일 웬에 니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닐에 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이 덧붙는 거예요. 이럴 때도 사이시오 표기를 해줍니다. 사산일 사사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 사산일 니은이 덧붙고 있고요. 예산일 예사가 한자어 닐이 고유어인데 예산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어요. 훗일 이것도 후가 한자어고 일이 고유어인데 훗일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곡간, 새빵, 숫자 이런 식으로 여기 그 한자어와 한자어일 때는 사실 사시오 못 붙인다고 그랬죠. 근데 6가지 예외가 있다고 우리 그 2주차 때 우리 그 국어문 저기 통합 교재 그 통합 강의 교재 그거 할 때도 저기 다룬 적이 있었어요. 하여간 뭐 한자어와 한자어일 때는 사시오 못 붙습니다만 그런데 그 붙는 6가지 예외를 좀 정해놨죠. 그래서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렇게 6가지가 예외입니다. 간이 3개네요. 그래서 곡간, 숫자, 곡간, 착간, 퇴간 요 간이 3개고 그 다음에 횟수와 숫자 요거 수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새빵, 횟숫자 간새빵, 횟숫자. 그래서 간셋, 간이 3개고, 그 다음에 새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 있고, 숫자 있으니까 간새빵, 횟숫자.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약간 편하실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요 6가지 예외는 좀, 우리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6가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곧간, 고도 한자어고 간도 한자어인 거예요. 근데 곡간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니까 사이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6가지 예외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 2주차 때도 배웠지만 그 저기 초점 이런 건 초점입니다. 초점 그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대가 요것도 예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몇 개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은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 다 고유어일 때 그 합성어여야 되죠. 그래서 사이시옷은 그런데 둘 다 고유어일 때 이건 사이시옷 붙여준다. 자, 1번 된소리로 됨 보시면 아래집과 아랫집 이런 식으로 아랫집으로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사이시오 붙여주는 뒤에 게 맞죠. 된소리가 나는 것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덧나는 것 아랫마을 이런 식으로 아래와 마을이 합쳤을 때 아랫마을 니은이 덧붙을 때 사이시오 표기를 해줍니다. 아랫마을 뒤에 게 맞겠고요. 자, 참고 보시면 머리말이 맞습니까? 꼬리말이 맞습니까? 머리말이 맞나요? 머릿말이 맞나요? 이거 발음을 머리말로 해요. 머릿말이 아닙니다. 발음을 머리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말로 써줘야 돼요. 꼬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꼬릿말로 발음 안 합니다. 꼬리말로 발음하니까 꼬리말. 그러니까 서론 결론을 나타내는 고말 쓸 때 머리말, 꼬리말 그렇게 써줘야 원래 발음이 머리말, 꼬리말이에요. 니은 안 덧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니은이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백의잇과 백앤릿 이런 식으로 백앤릿 백앤릿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표기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거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즉 고유어가 어느 하나라도 구성성문 들어갈 때 사이시오 붙여준다. 자, 그래서 1번 된소리가 되는 경우 최대값 이런 식으로 최대가 한자어고 그 다음에 값이 고유어죠. 근데 최대값으로 된소리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오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써주는 뒤에 게 맞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계속 최대값이라고 썼어요. 최대.
사이쇼도 안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최대값이라고 그렇게 사이쇼 붙여주는 표기를 그렇게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여간 수학 교과서 만드는 책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지금 이제 한글 맞춤 만드는 지 30년도 훨씬 더 지난 이제 지금 시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자기들 그 규정에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포기를 하면서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최대값이라고 했느냐, 왜 사이쇼 붙였느냐, 우리 배운 건 최대값이라고 배웠는데 최대값으로 돌려놓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 라는 식으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겨우 지금 수학교과서 쪽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바꿔놨더니 그리고 참 국회의원들 할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진 지 30년도 더 넘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찻잔부터는 우리 좀 쉬었다가 저기 2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